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제주 평화로에서 5톤 트럭과 버스가 부딪혀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상정차대에 멈춰있던 승용차가 도로에 진입하면서 이 트럭 운전기사가 급하게 방향을 틀다가 달려오던 버스와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에 멈춰선 버스를 향해 119 구급차가 달려옵니다. 뒤편에는 5톤 트럭이 비상정차대 쪽으로 방향을 튼 채 멈춰섰고 앞에는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평화로에서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방면으로 달리던 5톤 물탱크 트럭과 버스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기사 42살 김모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버스에 타고 있던 출근길 시민 30명 가운데 1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학생하고 그다음에 여행객 한두 명 타는 나머지는 그쪽에 사시는 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앞유리가 통째로 날아가고 운전석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도로 표면에는 트럭이 급제동하면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바퀴 자국도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경찰은 비상정차대에 멈춰있던 승용차가 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본 화물차 기사가 급하게 방향을 틀면서 1차로에서 달려오던 버스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갓길에 주행하던 아반떼 차량이 진입하려다 진입을 못하고 후진한 상태에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화물 트럭이 그 차를 피하려다 1차로로 급차선 변경하면서 경찰은 차량 정차대에서 진입하던 승용차 운전자와 버스 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 MBC는 제주일보와 제주 CBS, 제주의 소리 등 언론 4사와 함께 이 도지사에 이어 교육감 후보들에게 주요 교육 현안과 공약을 질의했는데요. 각 후보들의 입장을 오늘과 내일 두 차례에 걸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국제학교와 과밀학급, IB 교육과정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박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해외 유학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정부의 기본 구상이 수립되면서 조성된 제주 영어 교육도시. 당초 외국계 학교 7곳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지금까지 설립된 학교는 4곳입니다. 국제학교 추가 설립에 대해 김광수 후보는 당초 취지에 맞게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약속대로 7개가 들어와서 도시가 완성되는 것이 아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성문 후보는 추가 설립보다 기존에 설립된 학교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유치하거나 이런 것들은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 JEDC에서 영어 교육도시와 관련돼서는 사업을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 위주 수업과 서술형 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국제 바칼로레아 IB 교육과정에 대해 김광수 후보는 입시를 앞둔 고교과정부터의 도입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찬성합니다. 훌륭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방법이 틀렸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올라갔어야 됐습니다. 이성문 후보는 IB 교육으로 인한 입시 혼란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BDP 학교는 수능 최저가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춰서 모든 교육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두 후보 모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고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와 오등동과 첨단 과학기술단지의 초등학교 신설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김광수 후보는 신제주권 여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중등학교가 부족하다며 여중 여고 신설을 약속한 반면 이성문 후보는 남녀공학인 제주시 서부중학교와 한경중학교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6.1 지방선거가 거대 양당 중심으로 치러지면서 소수 정당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제주 MBC를 비롯한 언론 4사가 선정한 지방선거 어젠다에 대한 녹색당 부순정 도지사 후보의 공약을 송원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녹색당 부순정 도지사 후보는 국제자유도시 비전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환경보전과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환경자치특별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쓰레기 문제, 하수 문제, 지하수 문제, 교통 문제 모든 것이 제주도민들의 삶이 어렵고 환경이 파괴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의 삶과 환경이 지켜지는 방향으로 특별법은 바뀌어야 할 겁니다. 제주형 일자리 정책으로는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과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기후 일자리 10,000개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은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관광객 수를 줄이기 위해 항공편을 줄이고 도민 편의를 위해 도민 좌석 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공편 수를 줄이는 대신 주말이나 그런 좌석을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의 좌석을 우선적으로 할당하는 제도를 통해서 도민들의 편의는 지키되 관광객 수 줄이고 제주의 바다와 제주의 숲과 땅과 제주도민들의 삶을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신교통수단 트램 도입은 막대한 비용과 환경 파괴 우려가 있어 불필요하며 버스 준공영제를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고 무상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병원 확충과 마을별 에너지 자급 체계 실현, 자전거 도로 중심으로 전환, 환경보전 기여금 도입도 공약했습니다. 특히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희생자 추가 조사와 보상 방안 마련, 4.3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해 제주형 4.3 평화교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이번엔 도의원 선거 격전지의 후보들을 소개하고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로 현역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후보와 전직 국민의힘 현정화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서귀포시 대천 중문 예래 선거구입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중문 관광단지가 포함된 서귀포시 대천 중문 예래 선거구. 관광산업 활성화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한 향후 대책,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등이 주요 현안입니다. 이곳에서는 현역 도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후보와 전직 도의원인 국민의힘 현정화 후보가 맞대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후보는 중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도의회 농수축 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지역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 현안들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임정은 후보는 인구 유입이 많은 강정 택지지구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문 관광단지를 재정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문화시설들이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설립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현정화 후보는 제9대와 10대 도의원을 지냈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탄생으로 인해서 많은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뒤에서 주민과 도정과 국정 간의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현정화 후보는 중문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관광청을 유치하고 강정택지지구에 공영주차장과 공공산후조리원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완성인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관광청이 신설된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의 공간들도 되고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해서 대법원의 판결로 중단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 두 후보 모두 토지주 등과 협의해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선이 노리는 현역 의원과 여성 첫 3선이 노리는 전직 의원,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하위 변종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와 지난달 27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입국해 확진 판정을 받은 B씨에게서 오미크론 하위 변종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어제 하루 308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오늘은 오후 5시 기준 38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 MBC 5월 시청자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대형 공약뿐만 아니라 작지만 알찬 공약도 소개하고 소수 정파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지방선거가 끝난 뒤 제2공항 문제와 지역 균형 발전, 신재생에너지의 문제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다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제주 뇌병변 장애인 인권협회와 제주도 장애인 부모회 등 장애인 단체들은 제주도의회에서 2022 지방선거 장애인연대 출범을 선언하고 후보들에게 장애인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공약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 총 예산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5% 확보와 이동권 확보 등 12대 정책 50개 과제를 요구하고 교육감 후보들에게도 특수교육 대상 유아 의무 교육 실시 등 8대 정책 20개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일 지방선거 진보 진영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민생과 민주주의가 외면되고 보수 양당 사이 정쟁만 두고 볼 수 없다며 정의당과 진보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 소속 도의원과 교육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미성 건물 매입에 대해 성명을 내고 법과 상식은 물론 의회의 정당한 요청을 무시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도가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여론을 묵살해 터무니없이 비싼 100억 원의 건물을 매입한 것은 도민 혈세를 강탈하는 범죄 행위라며 윤석열 정부와 새로 선출되는 제주도지사와 의회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형사 4-2부는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 이근진 씨 등 20명에 대한 직권재심 사건 공판에서 청구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에 무죄가 선고된 20명은 4.3 당시 군법회의 수용인 명부 기록이 남아있는 2,530명 가운데 일부로 모두 망인입니다. 지금까지 4.3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100명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강민수 판사는 어선을 들이받아 기름을 유출해 바다를 오염시킨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 항해사인 28살 A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서귀포 해상에서 1,400톤급 화물선을 운항하다 인근 어선을 들이받아 기름 4만 3천 리터를 바다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